수정 명령어에 대해서 나갈 건데요. 수정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제 수정 명령어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동 명령어에서 카피가 파생된 거고요. 카피에서 array가 파생된 거고, 카피에서 mirror가 파생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개가 기본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동 명령어에서 복제가 되는 거고, 스케일에서 늘리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가 이제 유사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명령어. 지우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트림이 빠졌어요. 우리 트림 배웠으니까 뺀 거예요. 지우고, 자르고, 끊고, 분해하고. 기능이 다 똑같죠? 근데, 뭐가 있어요? 다시 결합하는 게 있어요. 조인. 반대되는 거죠. 그죠? 네. 지우고, 자르고, 끊고, 분해하고. 크기를 늘리고, 길이를 늘리고. 이해되시나요? 이동하고, 복사하고, 배열하고, 대칭하고.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동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반지름 10자리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동, 우리가 배워야 될 수정 명령은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move, rotate, scale, 뭐 copy, mirror, array, 그 다음에 rotate, 자, rotate 여기 있고, scale, stretch, 그 다음에 modify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동하기. 그러면 제일 먼저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우리 선택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빈 공간 클릭해서 크로스로, 혹은 윈도우로, 혹은 펜스로. 이해되시나요? 자, 펜스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기다가 F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펜스의 첫 번째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선택할 때도 펜스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우리 선택할 때 어떻게 했나요? 이거 포함 선택이죠.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 걸침 선택이죠. 네, F 누르고 엔터 치면 울타리죠. 그죠? 이거 트림할 때 나왔었죠. 울타리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다 끝났어요. 엔터. 기준점 물어봅니다. 자,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세컨점 클릭. 어떤가요?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자, 방향 이렇게 지정하고, 골뱅이 100만큼 180도 방향, 100만큼 좌표로 이동한 거 맞죠? 자, 다시 선택하고, 자, 방향 이렇게 지정하고 100. 그러면 해당 위치로 100만큼 이동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값을 이용해서 이동시켜 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라인.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다시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복사입니다. 카피하고 무브하고, 그러니까 이동 복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카피. 선택하래요.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봅니다.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세컨 포인트를 계속 찍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게 아니고 복제가 들어가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카피. 자, 기준점 클릭하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레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어레이라는 명령어가 별도로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이 쓰니까 이 속에 또 들어간 겁니다. 어레이. 그 다음 넘버 오브 아이템. 그러니까 배열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복사할 건데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이거죠. 개수예요. 이때 원본 포함입니다. 내가 5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본 포함해서 5개예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점이요.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해도 되지만 우린 좀 더 정확한 간격을 요구해요. 자, 50mm. 그럼 원점에서 50mm 떨어진 위치에 다시 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5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길이는 몰라요. 길이는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복제하고 싶어요.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간격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자, 어레이. 5개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 세컨드 포인트 말고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트는 전체 맞춤, 꼭 맞춤이란 뜻이에요. 맞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추기. 이렇게 끝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간격은 누가 맞춰요? 캐드가 알아서 맞추는 겁니다. 이 방법 많이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를 한번 응용해 볼까요? 주몰,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45도, 트림, 옵셋 30mm, 20mm, 트림, 적당히 선을 띄워서 옵셋 10mm, 자, 필렛, 나머진 트림. 우리 요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카피, 어레이, 전체 4개,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그러면 12개 금방 만들어지죠. 사실은 이러고 시작해야 편한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배열이란 뜻이죠. 자,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뜹니다. 네, 객체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그러면 어떤 배열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렉탱귤러 배열을 할 건지, 패스 배열을 할 건지, 혹은 폴라 배열을 할 건지. 렉탱귤러 배열, 렉탱귤러가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배열. 그 다음 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로란 뜻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클릭하면 알아서 경로 찾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경로 배열. 그 다음에 폴라, 원형 배열. 그래서 어떤 배열을 할 건지 선택해 주세요. 먼저 렉탱귤러. 그러면 4개, 3개가 기본입니다. 여기 리본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싹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이 4개예요. 즉 이렇게 가는 거 칸이죠. 4칸. 예를 들어서 10칸 그러면 10칸이 만들어지죠. 로우는 줄입니다. 뭐 10개, 10줄 그러면 이렇게 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비트윈, 2개 다 비트윈 있어요. 간격입니다. 근데 이 비트윈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데 비트윈은 간격이 맞아요. 근데 아이고. 자, 그런데 어레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트윈이라는 것은 요 사이 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카피에 어레이가 있었죠. 거기서도 간격이 나오죠. 그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것이 간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길이 플러스 사이 간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50 그러면 충분히 넓어졌죠? 자, 100mm 충분하군요. 그 다음 클로즈 어떤가요? 카페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렉탱귤러. 그럼 여기 보시면 그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립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개수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방향으로만,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그립은 뭐냐면 간격입니다. 이렇게 간격이요. 간격을 이와 같이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립을 지정해 줄 수,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보시면 이 부분, 여기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Z축 방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보여는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Z축 방향으로 레벨 5개 100mm 간격으로 보이시나요? 100mm 간격으로 제가 이렇게 5개 놓으라 그랬습니다. Z축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Z축 간격으로.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Z축으로는 우리가 안 보거든요. 사실상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앞으로 몇 번 나올 거예요.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누구누구와 연관이 있다, 얘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다라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템하고 간격하고 서로 연관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체크가 된 겁니다. 자,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관 배열이 된 겁니다. 연관 배열이 되게 되면 선택하는 순간 다시 수정이 돼 버립니다. 아이템과 간격이 서로 연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수나 간격을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추가된 거 보이시죠? 150, 120 간격 조절되는 것도 보이시고,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연관 배열은 얼마든지 클로즈 하더라도 다시 이와 같이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쓰면 수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얘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분해가, 얘가 예를 들어서 트림을 하고 싶어요. 라인 트림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한데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이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에디트 소스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에디트 소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정말로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얘 하나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수정 딱 했어요.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가면 여기 세이브 체인지가 있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있고, 세이브 체인지는 내가 수정한 거 저장하기, 바꾼 거 저장하기, 디스커드 체인지 수정한 거 디스커드 무시하기. 자, 세이브 체인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에디트 소스. 자, 필렛.
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다 함께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오소시에이티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10mm인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옵셋 5mm. 자,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아이템이요. 리플레이스 아이템. 아이템을 리플레이스, 교체하기입니다.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누르면 리플레이스먼트 오브젝트, 바꿀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얘가 이제 대체가 될 거예요. 얘를 먼저 선택해 주는 겁니다. 엔터. 기준점이요. 얘의 기준점. 이해되시죠? 자, 센터. 그 다음에 이 중에 누구랑 바꿀 거냐 이거죠. 얘랑 바꿀 겁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엔터.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익스플로드입니다. 분해요. 여기 분해, 익스플로드. 자, 익스플로드 그리고 클릭. 그러면 다 이렇게 낱낱이 다 쪼개집니다. 그럼 다시는 어레이 에디트로 못 돌아가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하나를 이렇게 묶여 있죠, 그죠?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죠. 자, 익스플로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어레이 에디트로 못 돌아가는 거죠. 오소시에이티브가 깨져버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심점이 있거나 이와 같이 중심점이 존재하거나 혹은 원이 있어야 됩니다. 150. 자, 이렇게요. 원이 있거나 아니면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반지름 20. 자, 원형 배열이니까 원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그러면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자, 중심점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6개가 이렇게 짜라락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오소시에이티브 여기 있죠?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개수 뭐 12개 그 다음에 비트윈 사이 간격 15도 그러면 이렇게요. 12개 15도 간격 이렇게 되겠죠? 자, 360도 그러면 다시 12개 30도 360도 이렇게 바뀝니다. 16개 그러면 중간 간격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로우 3개 그러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로우. 그러니까 태극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어레이를 이용한 예제고 이 과제물은 어레이 응용 과제물입니다. 자, 먼저 왼쪽 거부터 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건 잘라냈습니다. 자, 그 다음 속성 맞추기죠. 매치 프로퍼티스로 속성 맞추고 그 다음 서클 여기에 반지름 3.5 하나 있고 자, 여기에 반지름 6.5 하나 반지름 10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얘죠. 자, 트림. 이 원을 기준으로 싹둑 자르고, 옵셋 5mm. 이렇게 하죠.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네요.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6개죠? 다시 볼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네, 4개죠? 그러면 금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자,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자, X라인, 자, 여기 60도에다가 그릴까요? 자, 60도에다가. 그 다음, 자, 전부 다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자, 여기다가 그려야 되겠군요. 반지름 4mm, 반지름 5mm. 트림.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서클. 자, 반지름 10mm, 반지름 20mm. 자,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반지름 20mm 짜리 하나 더요. 자, 그 다음 반지름 5mm 짜리 하나. 즉, 여기 있는 원 하나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반복해서 패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옵셋 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자, 여기 지우고. 자, 이 위에도 다시 한번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여기 안 했네. 다시 익스텐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선은 이렇게 남기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요렇게 생긴 얘가 총 6개가 돌아갑니다. 자, 폴라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요. 기준점 지정하고요. 그러면 한 번에 6개 쭉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조인.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얘입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자, 아이템 개수 4개. 자, 잘 보세요. 과제물에서 보시면 여기 트림된 부분이 다 좌하단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과제물은 다 좌하단인데 얘는 어떤가요? 좌하단, 우하단, 우상단, 좌상단.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객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회전한단 말이죠. 바로 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옵션을 빼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아이템이 회전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깥쪽에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쪽 2번 예제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빼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90도, 60도.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이죠. 옵셋 26mm. 다시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고 필렛, 반지름 0인 거 확인했죠? 이럴 때 남는 부위를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mm.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 일치로 바꾸고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자, 요만큼 딱 반만 그릴 겁니다. 서클, 지름 7mm, 옵셋 3.5mm. 자, 필렛, 트림으로 선을 나누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옵셋 5mm, 다시 한번 트림,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요거죠. 딱 요만큼입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한 번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 봅니다. X라인, 자,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자, 필렛, 남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그냥 진행하면 돼요. 옵셋 15mm, 그 다음 17.5mm. 자,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앞에 있는 원은 반지름 6mm, 뒤에 있는 원은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아니, 하기 전에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자, 잘라내고요. 다시 한번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6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3.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중심선들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 옵셋 12mm네요. 자,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군요. 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얘는 개수가 4개. 다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얘는 12개인가요? 네, 12개 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두 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다시 지름 10, 반지름 10.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네, 기본 모습은 끝나겠죠. 자,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또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이렇게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주세요.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트림할까요? 아니요. 반지름 0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지름 0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레이, 폴라 어레이, 개수가 3개. 마지막으로 필렛 반지름 30. 여기 트림 빠졌네요. 마지막으로 트림. 자, 금방 완성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옵셋 2.5mm. 자, 속성 맞추기 하고요. 그 다음 필렛. 필렛이 반지름을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반지름 0. 자, 멀티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트림으로 끊고요.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65, 옵셋 11,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웁니다. 왜냐하면 얘하고 마주치면 이 부분은 지워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지워져요. 근데 여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트림, 필렛. 그러면 금방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거 안 되면 그냥 트림으로 끊으세요. 이 안쪽 원에서 바깥쪽 원, 다시 트림, 이 원에서 큰 원까지 엔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옵셋 30. 다시 한번, 다시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이렇게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어레이 선택하고요. 자, 폴라 어레이 수량은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폴라 어레이, 즉 경로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경로 배열 하기 전에 먼저 조인이라는 명령어부터 알아보고 해보도록 하죠. 자,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조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요.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걸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을 때, 자, 레이어드 바꿔보죠. 조인. 원본 선택하고, 붙을 거 선택하고 엔터. 선이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연결된 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해당 속선까지 다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조인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건 완벽한 선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동일선상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끝점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연결을 못해요.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선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라인을 좀 그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요. 라인 500mm, 다시 500mm, 1000mm, 500mm, 700mm, 1500mm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 조인, 전부 다 조인했습니다. 얘를 중심선으로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서클을 그려보죠. 반지름 50, 네,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패스 어레이. 패스 어레이. 제일 먼저 경로를 선택하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경로 선택. 그러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면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예요. 자, 여기 보시면 메주어, 디바이드 메주어 돼 있죠? 기본값 메주어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몇 조각으로 나눌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메주어는 거리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아이템과 비트윈이 바뀝니다. 메주어면 길이로 나누는 거니까 비트윈, 디바이드니까 아이템의 개수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지금은 메주어입니다. 그러니까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 끝에 가서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 100mm 간격으로, 그러면 따닥따닥 붙어서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디바이드입니다. 숫자로 나누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50개로. 그러면 간격은 캐드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25개로.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계산해요? 캐드가요. 시작과 끝을 맞추고 싶을 때는 디바이드로. 그래서 아이템의 개수를 지정해주면 되고, 아,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거리로 맞춰야 돼. 그러면 메주어로.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러는 대칭입니다. 두도형이 대칭이 되는 걸 말하죠. 자,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CV 커브이고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선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할 겁니다. 밀어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대칭선의 두 번째 점. 마지막으로 원본 삭제할까요? 자, 기본값은 NO. 그럼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엘립스 서클. 자, 그러면 납이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납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대칭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어도 충분히 밀어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 각도는 CAD가 알아서 계산하고요. 자, 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에서 yes를 눌러버리게 되면 여기 있던 원본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밀어. 자, yes. 그럼 어떻게 돼요? 대칭 이동이 되는 거죠. 보통은 대칭 복사가 정상이지만, 그죠? 이렇게 대칭 복사가 정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yes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 마지막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이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다시 한번 X라인 앵글 62도. 트림. 자,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반지름 38.4. 서클 6.4.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옵셋 6.4. 자,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쳐주고요. 자, 여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옵셋 45mm. 자, 84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한번 반지름 10mm.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106mm. 자, 트림으로 절반 다 자르고요. 자, 옵셋 5mm. 잘라줄 수 있을 때 그때그때 잘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5mm. 트림. 자, 필렛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다시 한번 필렛. 트림. 자, 옵셋 38mm. 자, 다시 옵셋 4mm. 필렛 반지름 2.4mm. 다시 필렛 반지름 0. 자, 속성 맞추고요. 자, 옵셋 10mm. 자, 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옵셋 71mm.
다시 10mm 밑으로 내리고요. 서클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자,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다시 한번 옵셋 5mm. 트림으로 자를 거 자르고요. 다시 트림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옵셋 45mm. 필렛 반지름 10mm. 됐네요. 미러 대칭으로 그려진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